중세 때 인간이 얼마 정도 일을 했느냐 하면 1600시간 정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38나라, 그게 OECD 국가죠. 평균 1780시간이에요. 우리나라 1915시간.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10년 이상을 OECD에서 1위를 계속하다가 미국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착취를 아주 가혹하게 받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산업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뭐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로. 그쪽에서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를 따라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위입니다. 5위인데 그래도 어쨌든 1900시간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노동자들이 근무 일수가요 235일 정도 되거든요. 365일 중에서. 여러분 독일이 며칠 일하는 줄 아세요? 독일의 평균 근무 일수는 130일입니다. 막스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어떤 노동시간?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노동시간. 내가 가져가는 거는 줄이면 안 되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빼앗기는 노동시간 그걸 줄이면 돼. 내가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최대한 많이. 완전히 그게 막스가 노동해방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빼앗기는 노동시간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스의 노동해방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남에게 빼앗기는,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일하는 것, 그 시간을 줄인다. 이게 노동해방의 핵심인 것이죠. 자, 막스는 생산관계 변혁을 그래서 이걸로 딱 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현재 지구상에서 막스에게 가장 가깝게 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연간 노동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보면 제일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 그 나라가 막스가 얘기하던 세상에 가장 가깝게 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가 있는 대개 1400시간 이하로 일하는 요 위쪽의 나라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인강 동쪽에 알프스 북쪽에 대부분의 나라들이에요. 자,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방울을 다는 문제만 남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막스는 그 변증법적 유물론을 노동자들한테 자세히 일러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회가 변화하는 건 이렇게 변화갑니다.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강물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자, 방향이 바뀔 때 볼까요? 제일 가해에 있던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가던 사람이 턱 부딪힙니다. 뒤쪽으로 안 가고 내 안쪽으로 턱 부딪히는 거예요. 니 왜 이래?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자기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나를 미는 거야. 이거 왜 밀어?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떤 놈이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이 친구 봐. 이렇게 가야 된대. 바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놈은 미친 놈입니다. 또라이야. 깜빡이 넣어야 돼. 깜빡이 넣었어요. 좀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무니카레나는 한 목사님이 북한을 간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판문점으로 걸어서 내려오겠다 그러네. 좀 지나니까 농민 한 사람이 또 어디 세계 농민대회인가 갔다가 또 내려오네. 또 미친놈 나왔어. 또 잡아넣어. 서경원입니다. 좀 지나니까 학생 하나가 또 임수경이에요. 좀 지나니까 소설가 황석영. 계속 나오네. 점점 이 방향을 튼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드디어 이 정도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 되기 전에 북한을 가서 거기 만수된 거기에 가서 그래 된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서서히 쌓여서 오는 겁니다. 쌓여서. 그리고 그 쌓이는 것은 내 다음 세대에게
과제가 넘겨가면서 이어져서 되는 것이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회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게 만드는 사회. 자본주의 이후 사회는 노동이 해방된 사회인데 노동자가 일 안 하는 사회가 아니고 노동자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회입니다. 즉 개미의 노동으로부터 배짱이가 먹고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배짱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개미가 되는 사회. 그게 바로 자본주의 이후 사회입니다. 막스가 얘기했던 사회는 바로 이제 그런 사회인 것이죠. 타인을 위한 노동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중단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사회 변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관계이고 이 생산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데 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The war criminals will proceed in orderly fashion to the main waiting room and await instructions. 이 사람이 기침을 하니까 다들 이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보니까 황제거든. 이 지금 대할 이탈하면 큰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수용소 안에 들어왔어요. 이불을 개주죠. 신발끈을 매줍니다. 양침물을 딱 대령을 방을 옮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황제는 왜 황제인가? 지금 요거는 영화 마지막 황제의 첫 장면하고 이제 중간 장면인데요. 여러분 모택동은 막스주의자거든요. 막스주의자는 자본가를 처단하고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봉건적 관계에 쩔어 있는 요 인물들, 왕을 위시한 그 봉건 귀족들을 전부 요 교화소입니다. 교화소. 요 교화소 이름이 인민교화소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전부 인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인민으로. 황제는 왜 황제인가? 신하가 황제를 모시기 때문에 황제인 겁니다. 황제가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라 신하가 그 사람을 모시기 때문에, 즉 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이 황제인 것이죠. 그래서 인민교화소 소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에게 신발끈을 매주고 하죠. 방을 바꿉니다. 바꾼 방에서는 아무도 이불을 개주지 않고 아무도 신발끈을 매주지 않고 아무도 양침물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 방에서 지금 계단을 올라가면서부터 신발끈을 자기가 매야 되고 이불을 자기가 개야 되고 자기가 양치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요걸 수개월간 반복을 한 결과 드디어 인민이 됩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로부터 황제적 관계, 봉건적 관계로부터 이제 완전히 단절된, 해방된, 그래서 인민이 되어서 이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해방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자가 스스로 자본가를 위한 노동을 멈출 때 비로소 노동해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스는 평생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고 그랬냐면 스파르타쿠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노예는 힘센 사람에게 잡혀서 주인이 그놈에게 족쇄를 채웁니다. 따라서 노예의 족쇄를 누가 풀어줘야 노예는 해방이 되는 것일까? 노예의 족쇄를 주인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런데 스파르타쿠스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족쇄를 깨뜨리면 내가 해방이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에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예요. 막스가 일러줬던 얘기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아이쿱 같은 데서는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그 이제 어머님들이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도대체 뭘 해라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죠. 그리고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요 센터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예요. 아까 제가 들었던 현대중공업은 원래 현대중공업의 전체 조업원 수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 3만 명 중에 비정규직은 한 5, 6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3만 명이 있던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5천 명입니다. 5천 명. 비정규직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아무런 사회적 기준도 없는 이것이 사회적 지위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기준을 누가 정해야 될까요? 비정규직 꼭 필요하다면 사회가 정해야죠. 여러분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히 모범적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노동 표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정규직과 거의 차별이 없는 임금, 정규직과 거의 차별이 없는 노동 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차이점의 유일한 점은 고용기간의 차이입니다. 고용기간의 차이. 왜 그럴까? 비정규직을 고용을 해도 자본가가 그 노동자를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있어서 절대 차별을 못하는 사회적 제도가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는 제일 첩경의 길이 바로 이 제도이고, 그런데 아무도 그 답을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의 노조가 교섭을 하면 기업별 정규직 노조가 기업 단위의 정규직 노조가 협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협약이 누구한테 적용이 되느냐 하면 그 기업 단위 안에 있는 정규직한테만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쓰면 집안 쓰는 거지. 현대자동차 평균적으로 대체로 한 40 정도 되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한 15, 16년 차 정도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1억 받거든요. 1억. 저 밑에 하청이나 저 밑에 그 중소업체,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 같은 데는 연봉 3천짜리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일은 똑같습니다. 보면 거의. 만일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초기업 협약을 통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법조항, 그게 일반 구속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반 구속조항을 통해서 자기가 갖는 노동 조건을 옆에 있는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산을 크게 펴면 이게 사회 전체가 말하자면 이게 이제 똑같이 이게 사회적 노동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 답은 이미 25년 전에 나왔고 우리 노동운동이 실천을 안 해서 그렇다.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 구속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적고 있지만 우리처럼 차별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공정은요, 조립하는 공정이 핵심 공정입니다. 대개 전체 노동자 가운데 약 60%가 조립 공정에서 일을 해요. 요 자동차 조립 공정 중에서 제일 힘든 공정이 어디냐면 하체 조립입니다.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집에서 이 전등안 갈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모든 자동차 공장이 하체 조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미국의 포드 공장입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 공장 볼까요? 독일 자동차 공장.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눕혔어요. 자동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은 뻣뻣하게 서서 일을 하죠.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것은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디 공장입니다. 벤츠 공장, BMW 공장 전부 이렇게 일하면 독일은 모든 자동차 공장이 다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에 있을 때 그 노동자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저 공장에. 눈으로도 직접 보여주고 사진도 보면 아니까.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는데 안 해요. 아는데.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여러분 막스는 150년 전에 자본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 방법을 실천했던 나라는 분명히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막스의 책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된 사회이고 막스가 남긴 지적 유산이 거의 사회에 계승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막스를 우리의 좋은 사회로 가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로 꼭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스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말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막스는 빨갱이 책, 뭐 이래가지고 다 이제 색안경을 치고 보는데 제가 오늘 드린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빨갱이 내용이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많은 방안 중에 한 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